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댓글을 봤어요. 근데 뭐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한 상태인데 뭐 3일 이내로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이제 5,40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하나, 둘, 3일 만에 조정이 나온 거죠. 4일 만에. 그래서 조정 자리를 보니까 추세선 상단이네요. 그쵸?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좀 띄워볼까요? 자, 비트코인 상승 중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흐름 자체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상승 중에 조정이 발생할 경우 개별 코인을 보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비트코인도 좀 뭔가 비실하고 거래대금 제일 상위권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이거 10%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근데 개별 코인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오늘 뭐 아르고 좀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요. 센티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썬더코어, 뭐 디카, 그렇죠. 뭐 오브스, 휴머니, 시빅 이렇게 쭉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런 애들의 지금 장세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도 회원님들하고는 우리 시빅을 좀 공략을 했어요. 산 거는 이제 400원 돌파했을 때 좀 공략을 했고, 썬더코어도, 아르고도, 그쵸? 휴머니도 좀 이런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탄력을 못 받다가 이제 막 받고 있는 코인들이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보면은 그러면 올라가는 애들은 뭐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하락되는 애들은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하락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조금만 뭔가 주춤하거나 꺾인다 싶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일부 이제 내용을 들어본 결과, 어, 이제 막 올라가는 중간에 그냥 팔아가지고 더 올라가니까 또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슈팅이 나왔던 뭐 에이브는 어제 슈팅 나왔는데 얘는 이제 좀 돌파가 다시 좀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좀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얘가 우리가 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과거에 올랐다 하락했다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항상 흐름이 급격하게 올라가냐 천천히 올라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천천히 잘 갔어요. 근데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죠. 그쵸? 그러면서 빠질 때도 어떻게 됐어요? 급락됐어요. 급락. 이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도 급등됐다가 또 며칠 있더니 또 급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고 갑작스럽게 훅 빠지는 거는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장세를 좀 보니까, 그죠? 이번 장세는 어떻죠? 급격하게 급등이 아닌 천천히 초반에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받고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너무 연일 상승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어가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똑같은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 한번 안 거치고 이렇게 가면 같이 조정 없이 이렇게 계속 양봉으로 가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거는 뭐 거래소라고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거의 뭐 열흘 동안 상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길게 간다면 반드시 비트코인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가면 갈수록 길게 가기 위해 조정은 필수다. 조정 필수. 그래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되고 뭐 잘 갔던 코인들 밀리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왜 아무런 문제 없냐?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거 뭐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웨이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흐름이 안 끊겼습니다.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옛날에 엑시나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가서 꺾인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꺾이냐. 그 다음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얘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아직 흐름이 안 끝났다고요. 상승은 유지됐어요. 그죠? 이틀 전에 14%, 15% 올랐다가 어제 5% 눌렸어요. 근데 아직 그냥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과연 이게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가는데, 어디 가서 꺾이냐가 중요하고,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멤버십 회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샀다고 치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끌고 가는데 계속 끌고 가자. 중간에 팔았다가 또 사고, 팔았다가 또 사면은 결국엔 고점에서 매수하게 된다. 상승 흐름이 유지가 돼도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흐름이 끊길 때까지 사놨으면은 그냥 쭉 끌고 가자. 언제까지? 꺾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대한 그 어떤 차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요거는 바닥 탈출로 나는 계산을 했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바닥이 벗어난 상태에서 5,600만 원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 지금 바닥 막 갓 탈출된 자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팔아야 되냐? 일단 그거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에이브 어제 막 급등 나왔어요. 35,000원까지. 이거 팔아야 될까요? 35만 원까지?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한 17만 원, 16만 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샀는데 35만 원 두 배가 갔다 왔어. 팔아야 될까요?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장중에 50% 넘어간 거는 어쨌든 비중이라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어제 50% 훨씬 넘게 갔다 왔어요, 에이브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랐던 뭐 세럼도 마찬가지. 네, 이런 애들도. 그쵸? 그 다음에 진리카. 급등은 됐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는 자리다 보니까 나머지 코인들이 슈팅 나왔다 잠깐 눌리더라도 뭐 50% 갔던 게 20%만 올라서 끝났다. 그래도 그런 애들은 아직 좀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방향이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휴머니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이캐시죠. 이캐시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캐시 지금은 많이 눌렸지만, 그쵸? 이렇게 슈팅 500원, 0.05900원. 이때 이제 얘는 조금 가격대가 지금 변경이 좀 돼서 그러는데, 과거에는 요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이 됐잖아요. 그쵸? 급등돼서 결국에 깨진 자리가 2,500원짜리죠. 2,500원짜리. 그러면서 이제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흐름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는 보유해서 가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작전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성향에 맞게.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성향이라면 무조건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한 마디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서, 아니면 비트코인 흐름이 다시 한번 과거처럼 8천만 원 찍고 꺾일 때, 이런 시점에서 뭔가 완전 이탈이 발생했다면, 그때 가서 나도 정리를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포지션이 뭐냐면, 올라가서 먹고 또 고점에서 사고 여기서 또 먹고 타고 팔고 하다가 이렇게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언젠간 물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또 옛날에 했던 그런 시츄에이션을 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부분. 걸 무조건 따라가게 혹시라도 된다면 1%만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1%만 사가지고 10만 원치 사든지 그냥 맛배기만 좀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됐을 때 여기서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하락이. 그래서 끊어진 이후에는 절대 이제 코인을 좀 건들지 말자.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 전환할 때 다시 또 들어가고, 끊어졌을 때 들어가지고 있지 않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코인 시장은 좀 좋아질 거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코인 시장은 동시다발로 움직여요. 약간 너가 먼저 갔냐 내가 먼저 갔냐, 눈높이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엔 다 같이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뭘 사도 되면은 되는 시장인데, 지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고점 매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기를 자주 하지 말자.
왜? 지금은 비트코인이 밑바닥에서 이제 갓 탈출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자주 하다 보면 또 물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차트상 봤을 때 8천이 꼭대기였지. 요 조정받은 데가 4천 한 400인가 500 됐지. 그러면은 지금은 박스권 돌파가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간다면 한 6천에서 7천 사이 온다면 6천 한 500에서 7천 사이가 온다면 이때 가서는 더더욱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좀 주입을 시켜 놔야 좀 안정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상승되는 코인들이 있고 또 별도로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업비트에서는 아직 꺾인 코인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른 거래소는 모르겠는데 업비트 저도 이제 뭐 선물 지수도 보고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도 보는데 업비트하고 차이는 없어요. 진짜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망가지는 코인, 하락 전환되는 코인을 찾자. 야, 요렇게 좀 문구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락되는 코인, 전환되는 코인.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승이니까 하락 전환되는 코인이 하나 빵 하고 터지는 순간 이게 우르르 코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다라는 건데 향후 요게 나오면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